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도 별다른 연락 없이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품을 떠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세상이 조금씩 조용해지면서 어느 날 문득 내 주변이 참 텅 비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그 감정은 나이 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조용하고 단출한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행동과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그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깊은 외로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성격이나 운이 아니라 일상 속 행동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부르는 행동 7가지.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천천히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함께 살펴보고 조금씩 바꿔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보다 따뜻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혼자만 있으려는 행동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가야 할 날인데 왠지 귀찮고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지 하며 연락을 끊어버린 적이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귀찮고 누가 보자고 해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행동이 왜 생기는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오랜 모임에서 자신이 점점 소외되는 느낌이 들거나 예전처럼 활발하게 어울리기 어렵다는 생각에 스스로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반복되면 관계는 정말로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관계도 돌보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연락할 사람이 없어진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외로움은 처음보다 훨씬 더 깊고 무겁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모임에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이번 주 안에 연락이 뜸했던 사람 한 명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잘 지내시지요?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요. 이 한 문장이 끊어진 관계의 실마리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분이 계신가요? 날씨가 안 좋다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옛날이 훨씬 좋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과 자주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비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밝고 따뜻한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를 자꾸 찾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듣는 사람도 함께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평을 반복하는 분들 중 많은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내 나이에 이 정도 힘든 소리는 해도 된다고 여기시기도 합니다. 물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최근에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대화 안에서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 중 어느 쪽이 더 많았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대화를 나눌 때 불평 한 가지를 줄이고 그 자리에 감사한 것 하나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밥이 맛있었다는 것, 날씨가 선선해서 기분이 좋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다는 것. 작은 긍정의 말 하나가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분위기가 관계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먼저 연락하지 않고 상대방이 연락해주기만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상대방이 바쁠 텐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저쪽에서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나를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연락을 망설이고 결국 그냥 혼자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심리가 더욱 강해지기 쉽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내가 먼저 나서도 될까? 라는 자신감이 줄어드는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 먼저 연락했다가 차갑게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어서 다시 시도하기 두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저쪽에서 먼저 연락하겠지라고 기다리다 보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서로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랜 친구에게 잘 지내지요? 하고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화를 받는 쪽에서 생각해 주는구나 하며 기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그 한 통이 오랜 외로움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진 나머지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 혹시 스스로에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끼어봤자 다들 불편해할 거야. 나는 이미 뒤처진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모임에 나가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자존감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역할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질 때, 그럴 때 나는 이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스스로를 관계에서 차단해버리면 외로움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집니다. 스스로를 닫은 사람에게 다가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이 없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어딘가 거리를 두는 사람 곁에 먼저 다가가기란 상대방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아무도 다가오지 않게 되고 역시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 든다는 것은 쓸모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쌓아온 경험과 지혜, 느긋하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야만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만 머물며 현재의 삶을 살지 않는 행동입니다. 대화를 할 때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예전에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 요즘 사람들은 그때 우리처럼 진심이 없어. 물론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이야기할 것도 많지요. 하지만 대화의 중심이 항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과 진짜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요즘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현재의 이야기가 나눠질 때 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만 반복하면 상대방은 점점 이 분간은 공통의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만 머무는 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어. 지금은 아무 재미가 없어 라는 생각이 굳어지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점점 더 좁아지는 세상,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살만한 시간입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즘 관심이 생긴 것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어제 본 하늘이 예뻤다면 그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현재의 작은 이야기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과거는 소중한 것이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지금 와서 새로운 모임에 나가봤자 어색하기만 하지.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면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젊을 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고 거절당하는 것이 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기존의 관계가 하나둘 줄어들 때마다 주변이 점점 더 비어가게 됩니다. 인생은 계속 변합니다. 오랜 친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건강 문제로 더 이상 만나기 어렵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은 시간이 갈수록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 경로당에 한번 나가보는 것, 취미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해보는 것, 교회나 절에서 새로운 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시도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한 번만 넘어서면 그 너머에 따뜻한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끼리 나누는 공감, 비슷한 인생의 무게를 나눠온 사람끼리의 이해. 이런 관계는 젊었을 때는 느끼기 어려운 특별한 깊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만나는 새로운 인연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타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 판단 때문에 스스로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살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말이 많아서 피곤할 것 같아. 저분은 나랑 잘 안 맞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왠지 믿음이 안 가. 이런 판단들이 빠르게 내려지고 그 판단에 따라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판단은 관계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였던 분이 알고 보니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던 경우, 처음에는 말이 없어서 차갑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경우,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은 첫인상만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은 각자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방식이 있고 그것이 처음에는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거리감의 이유가 되어버리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또한 판단이 앞서면 대화도 진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어차피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듣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느낍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과 그냥 듣는 척하는 것의 차이를. 그 느낌이 관계의 깊이를 만들고 또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더라도 2번, 3번 만나보는 것.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행동이 어쩌면 그분 나름의 사정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런 열린 마음이 예상치 못했던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7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스스로 관계를 끊는 것,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 자존감이 낮아 스스로를 닫는 것, 과거에만 머무는 것, 새로운 관계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 이 7가지가 바로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행동들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들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경험하고 지쳐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습관들입니다. 문제는 이 습관들이 계속될 때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줄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도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를 만날까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 하루를 마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딱 한 가지면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 아니면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자주 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
아니면 오랫동안 주저했던 모임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이 작은 한 걸음이 외로움을 줄이는 시작이 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더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인연에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면서 남은 시간을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